이재명은 사실 뻗어난 보리자루였거든. 밖에서 굴러 들어오는 겁니다. 운동권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예. 운동권도 아니고 어디서 그냥 굴러 들어온 그 기회주의자가 당을 차지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친문 비명계들 같은 경우에는 당이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어디서 저쪽 성남에서 굴러먹던 놈이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운동권도 아니고 이상한 놈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지금 뭐 김일성 수령처럼 일극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거는 아니다. 어차피 갈놈인데 이거 원래 우리 당의 주인은 우리들이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무현 정신 딱 표방한 건 뭐냐면 우리가 원래 정통이고 너는 사파야. 우리가 정통이다라는 걸 선언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랬더니 김동연 지사가 바로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그렇군요. 환영한다. 아. 왜 이제 비빌 공간이 생긴 겁니다. 예. 왜냐하면 혼자서 대항할 수는 없거든 이재명이. 그러니까 김경수가 왔다라고 하니까 환영한다라고 했던 거고 김부겸 이번도 이제 나서는 거죠. 이분도 굉장히 환영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이렇게 딱 뭉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비벼볼만 하거든요. 붙어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최근에 그 민주당의 폭이 너무너무 좁아졌다. 그래서 민주당의 폭을 넓혀서 탄핵 찬성하는 세력들을 모두 포함하는 그래서 대선을 치러야 된다라는 거죠. 탄핵을 찬성하는 세력들이란 건 뭡니까? 친명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명도 있고 그 바깥에 민주당 바깥에 뭐 나 같은 사람들도 있는 거고 여기까지 포함해야 되는데 이거 못 가고 있다잖아요 지금 거기를. 그 얘기를 딱 하는 겁니다. 이재명 가지고 너 못 가지 않냐. 여기에 딱 그 강성 지지층만 딱 가니까 탄핵 찬성 비율에 비해 가지고 이재명 지지율은 너무나 낮게 나오거든. 너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주 확실하게 나가는 게 누구냐? 이낙연이거든요. 이낙연은 딱 뭐냐?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뭐냐? 이재명과 윤석열의 동시청산이다 이렇게 나가버려. 이거 내가 늘 했던 얘기잖아요. 동시청산이다. 이게 프레임을 이렇게 가져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재밌게 움직이는데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실은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는 사법 리스크예요. 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 2심. 네.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거. 쉽게 말하면 중도 확장에서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는 게 여러 번 반복되는 여론조사에서 계속 확인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1대1 대결을 시켜보게 되면은 거의 맞붙어 있다라는 거죠. 거의 맞붙어 있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이재명이 막 사법 리스크로 한 방 맞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일극체제지만 저쪽은 재밌거든. 국힘 같은 게 지금 몇 사람입니까? 김문수도 있고 한동훈도 있고 오세훈도 있고 홍준표도 있고 유승민까지 끼어들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각축전을 벌일 거란 말이죠. 근데 실제로는 여기는 이미 확정된 거나 다름없는데 저쪽은 뭡니까? 엔트로피가 있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재밌거든요. 줄거리 뻔한 영화 재밌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모를 때 그때 재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흥행을 하게 되면 이게 더 엎어질 수 있다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사법 리스크 선거랑 그러니까 선거가 아니라 선고입니다. 선거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 사실 선거랑 관계 없이도 사법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 이런 겁니다.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걱정하지 마라. 2심 판결은 나와도 3심은 안 나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상 그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대선 전까지 3심이 나오진 않는다. 예.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소추되지 않는다라는 거 있잖아요. 소추되지 않는다라는 게 기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란 말이에요. 예. 재판이 중단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찾아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양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걸 찾아보니까 이 선례가 있더라고. 선례가 언제냐면 2017년에 홍준표 시장이 그 당시에 대선 후보로 나섰잖아.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대선 후보로 나섰을 때 그 재판 받고 있었거든. 그때 뭘 받았더라. 하여튼 그런 걸로. 그거 있잖아. 의혹입니다. 가스방에서 돈을 얼마 받았다는 그거거든. 그때 뭐였냐면 헌법학자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만약에 이럴 때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그 대통령이 당선됐다 치자.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이제 물어봤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10명 중에 7명이 뭐냐면 불수초 특권이 있다 한다라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재판은 계속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7명이 이렇게 대답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때 재판 받아야 된다고 대답했던 사람들이 주로 누구였냐면 진보 헌법학자들이에요.
그때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홍준표였거든. 예. 그러니까 그냥 막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아니에요 이렇게 바꿀 수는 없잖아. 이미 그렇게 됐던 거고 오케이 재판은 계속 받아야 된다. 이게 쟁점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재판에서 유죄가 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10명 중 10명 모두가 전원일치가 대통령직이 박탈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이게 남았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2심까지 끝나고 그다음 3심의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당장 이 논란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미 헌법학자들의 대다수는 뭡니까? 3분의 2 이상이 뭐라 했습니까? 이거 상관없이 재판은 진행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유죄가 나온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유죄가 나온다면 대통령직이 박탈된다라는 그렇죠. 자, 이거를 갖다가 비명계들이 가만히 있을까? 아. 그러니까 재밌는 양상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비명하고 국힘 쪽이 연합전선을 벌일 수가 있어요.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피켓을 드는 것이 이른바 보수가 아니라 비명계일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당내 일단은 그 전에 선거로 가기 전에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까? 당내 경선에서도 문제가 된다는 그러네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국힘하고 이쪽하고 다 연대가 된다는 겁니다. 공격하게 되는 거고 지금 쟤들이 이제 기대하는 건 뭐냐? 미국 같은 경우에 트럼프 재판 중지되지 않았느냐? 그건 미국 상황이고 우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국 헌법하고 우리는 헌법이 다른데 우리는 뭡니까? 헌법학자들 10명 중에 7명이 재판 계속된다라는 거고. 예. 사실 이 얘기 언제 누가 얘기를 했었어요? 꽤 오래전에 몇 달 전에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그 얘기거든. 아하. 그 얘기가 이거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을 걸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비명계들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자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러면 엄청난 논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 대통령 당선돼봤자 뭐 합니까? 이 사람 유죄 판결 받으면 바로 날아갈 텐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 요 조항을 가지고 이게 일단은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또 국힘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힘 사람들이 딱 이걸 갖다 같이 또 공격을 하겠죠. 예. 바로 요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흔들릴 거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래서 이거 한번 흔들리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국힘에서 만약에 국힘 쪽에서 경선을 제대로 해가지고 정말로 탄핵의 선을 딱 긋고 윤 대통령과 선을 딱 긋고 예. 보수 혁신을 외치는 그런 후보가 딱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재명이 이쪽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아. 라고 한다면은 해볼만 하지.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그거. 조기 대선이 시작되더라도 지금 전개되는 정황상 그 결과를 조금 더 예측은 할 수 없다. 또 국민의힘도 어려운 국면이지만 해볼만 하다. 이렇게 예. 교수님께서는 진단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더. 예. 이재명이 말은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최근에 뭐라고 그러냐면 굉장히 재밌는 말을 했더라고요. 촛불혁명 때 국민들이 그 한겨울에 아이들 손잡고 힘겹게 싸워서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는데 그 결과가 뭐냐? 아. 그 후에 나의 삶은 바뀌었느냐? 이 사회는 얼마나 변했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야? 대선 나 때문에 진 게 아니야. 누구 때문에 졌어? 문재인 너 때문에 진 거다. 왜 우리 지지율이 안 나와? 나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아니야. 문재인 때문에. 지금 지지율 정체를 문 전 대통령 탓으로 돌리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지금 김경순이, 김동연이, 김부겸이니 이 비명계가 움직일 때 그 뒷배가 누구냐. 문이다라는 인식이 딱 있는 거예요. 예. 바로 이렇게 견제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친명과 비명의 싸움. 싸움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른바 끝으로 대선 욕심을 내면서 경쟁자들을 보고는 뭐라 할 수가 없으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압박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경쟁자들 배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 사실은 이 비명계들이 지금 비빌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거든. 그나마 문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본진을 때린다라는 거지. 예. 본진을 빵 때려버리는 겁니다. 이걸 딱 들어보게 되면 사실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거론하기 뭐하잖아요. 근데 말을 들어봐요. 결국 누구 문제라는 얘기예요. 대선진건 내 책임 아니라는 거죠. 이거 분명히 나오거든. 당신 윤석열한테도 졌잖아. 그러면 이제 이재명 그게 내 책임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네 책임이지. 그때 윤석열이라는 후보가 얼마나 그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잖아. 네 책임이지. 그게 아니라 내 책임 아니라 문 책임이야. 라고 하고 너희들 책임이야. 라고 하면서 책임 전가를 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이제 서로 이제 견제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싸움들이 이제 슬슬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자, JICH님 또 슈퍼챗을 보내주셔서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동안 지지자 중에 큰 목소리 안 내고
조용히 지지하는 한동훈 지지자들 많습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금 또 이재명 대표에게 움츠러드는 모습입니다. 그래, 내가 그때 조국하고 나하고 개혁에 신경 쓰느라고 제대로 잘 못 봤어.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게 아닌데 임명했단 말이야. 이렇게 오그라드는 이유는 뭡니까? 쫄린 겁니까? 쫄아든 겁니까? 아니 그거는 윤석열 공격하는 거지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소회를 얘기한 거고 이놈의 그 조국한테 미안하다는 얘기 있잖아요. 예. 이거 진짜 그때도 몇 년 얘가 여기서 몇 년 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네. 이런 얘기는 공적으로 할 게 아니라는 거지. 사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예. 대통령은 공적 직무에 있는데 지금 지금 조국 어디가 있어요? 감방 들어갔잖아. 네. 2년짜리 범죄거든. 그게 작은 범죄입니까? 그 부인은 몇 년짜리예요? 4년짜리였다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 또 한다는 얘기가 사모펀드 부분도 전부 무죄가 나왔다. 또 사실도 아니거든요. 사모펀드 부분에서 아하. 혐의의 절반 이상은 유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경경심이 4년을 산 거예요. 이런 문제라는 거지. 이건 심지어는 사실관계까지도 사실관계도 착오를 할 틀리고.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은 그냥 억울하게 무슨 뭐 때문에 그 표창장 정도 이거 하나 가지고 뭐 그렇게 난리 쳤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아니거든. 법원에서 이게 몇 개 예. 혐의입니까? 10대 개 혐의가 다 유죄가 나왔던 거거든요. 지금 정확한 내용조차 파악이 안 됐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자기 정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하. 그다음 검찰 탓을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예.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법률을 갖다 위반한 거 아닙니까? 우리 예. 모두가 공유한 규칙을 깬 사람이라는 거죠. 범죄자예요. 예. 라고 한다면 공적으로 선을 긋고 개인적으로는 가가지고 하겠다 안 됐다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예. 근데 여전히 그런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뭐 때문에 뽑았어요? 자기들이 뽑은 거 아니에요? 왜 뽑았습니까? 칼질 잘하니까. 예. 그때 적폐청산인이 뭐냐 가지고 얼마나 잘 써먹었어. 그쵸? 그래가지고 써먹고서 그 칼이 딱 자기들 향하니까 못하겠다라고. 지금 와서야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하다. 무책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